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끼고 햇빛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햇빛의 선물에서는 햇빛으로 치유하라.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유제이며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햇빛의 선물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5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4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종래의 의학적 접근법이 소용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다른 질병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알게 된다. 햇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모든 형태의 치료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이상적인 만병통치약이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해로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 약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알약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는 알약 등이 약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근본적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치료약과 에너지가 있다. 그것은 자연이라 불리는 광활한 약국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 자신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처방전을 보낸다. 개개인의 각자 느끼는 징후나 증상이 이러한 처방전이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갈증이 바로 그것이다. 입이 건조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굳이 의학 전문가가 처방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알약이나 정제 혹은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 포장에 약 이름과 복용량,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있는 것들만 약인 것은 아니다. 자연에는 없어선 안 되고 믿을 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게실 구석에 놓인 잡지들 가운데 하나를 들어 페이지를 휙휙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중 한 페이지에 우울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금발머리 여자가 미소 짓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의미심장하게 들어 올리면서 우리 언니는 실수로 자살한 것과 같아 피부암으로 목숨을 잃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공익 광고가 펼쳐진다. 충격과 동정의 분위기가 몰아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매우 놀랍다. 우리의 삶에서 햇빛을 차단하라 라는 문구가 호소력 있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른다. 여러분은 결코 액자 속의 슬픈 사진처럼 햇빛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지체 없이 화장품 가게로 뛰어들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처럼 위험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적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발걸음을 멈춰보자.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 교모하게 조작된 거짓말에 현혹된 것이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함으로써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충격적인 공익 광고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유명한 암 관련 단체에 의해 제안되었고 직접 투자 관계자인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광고다. 이 광고는 여름 내내 많은 여성 잡지에 실렸다. 광고 속의 경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의 변화를 살펴보라며 강력히 권고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진실을 파헤쳐 보자.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진 속 여성이 직업 모델이고 피부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가슴 아픈 메시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면서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지 못해 죽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고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부당한 시도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믿음 아래 사회에 순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뢰와 신념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단체가 홍보 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유한 자선 단체가 된 이후 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의 주요 설립자가 아직도 설탕 대신 행운의 담배에 손을 뻗어라 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매우 효과적인 담배 광고로 기억된다는 사실은 단체의 설립 배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실제로 악성 흑색종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체 피부암의 6%를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 94%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이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피부암과 나머지 양성 피부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색종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빛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려 하지도 않는다. 햇빛에 의한 화상과 흑색종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실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관한 교모한 술수와 거짓말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셀 수 없이 많은 햇빛의 혜택을 사람들이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태양은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도 함께 섭취한다. 그때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에 의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몸 안에서 식품을 소화, 흡수 및 대사하는 과정들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분해하고 운반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햇빛에 의해 식품이 직접 만들어지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먹이 피라미드의 맨 아랫부분에 식물에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먹이 사슬에서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몸에 해롭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것들의 예로는 죽은 동물이나 생선으로 만든 식품, 정크푸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식품, 냉동식품,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이 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가한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1998년에 처음으로 알아냈다. 영국 에버딘에 있는 로에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식물용지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비롯하여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한 가공식품의 60% 정도의 유전자 조작을 가한 재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태양은 피부암, 실명을 유발하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몇몇 사람들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지 않는 한
햇빛이 실제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을 적게 쬐면 건강에 더 많이 해롭다. 적당한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절제된 사람이 건강을 얻는다. 햇빛 요법을 대체한 항생제의 사용은 최근 들어 약재의 내성을 가진 세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은 햇빛,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치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비타민 D는 무엇인가? 카시페롤이라고도 부르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지만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노출된 다음 몸에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타민 D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햇빛을 쬐어 몸에서 합성되거나 음식 혹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 상태이고 이것이 몸에서 활성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수산화 반응을 거쳐야 한다. 칼시트리올은 몸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D의 활성형이다.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은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다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과 함께 골 무기화를 촉진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므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 강화식품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 D 식품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역할이 뼈의 질병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류머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성 당뇨병, 암, 심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비타민 D다. 암을 예방하는 햇빛. 1940년대에 프랭크 애펄리는 위도와 암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그는 햇빛이 암에 대해 상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입증된 사실이다.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된 두 개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뉜 뒤 각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했다. 그들의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에 25분,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10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허셉틴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국 맨체스터 왕립병원의 바버라 마워 교수는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인 13명의 여성들은 6개월의 실험 기간 동안 생존하였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 13명 중 5명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6개월 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크레이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운동과 햇빛은 모두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것들이다. 건강한 삶에서 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공기가 신선하고 오염이 없다면 실외야말로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할 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반복한다. 운동 시간은 한 번에 6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집중적인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상 운동하지 않는다. 근육 운동을 하는 날을 피해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주 내지 12주마다 운동 방법을 바꾼다. 햇빛 치료 요법은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평균 혈압과 고혈압 환자의 비율은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평균 혈압이 상승하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혈압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도 다양한데 미국과 영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민족에 비해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 엘레베마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와 그로 인한 비타민 D 합성의 차이가 이처럼 고혈압 발생이 지역적, 계절적,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 차이가 더 뚜렷하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같은 양의 햇빛을 쬐더라도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에 비해 적은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한다.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이제 여러분은 햇빛이 공기나 음식 혹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또 여러분은 햇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그것이 통상적인 질환이든 무시무시한 질병이든 햇빛을 이용해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햇빛은 영양소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해결책이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햇빛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량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적절한 양의 햇빛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몸이 알려준다. 햇빛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5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낮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만 지낸다. 그런 경우라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한다. 더 실용적인 방법은 날씨가 화창할 때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나는 몹시 추운 지역에서 지낼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미용이 아닌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일광욕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햇빛 화상을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일광욕을 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점 늘려가다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이제 햇빛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자.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시간과 노력이 들고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자연이 만든 좋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애써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증거다. 번잡한 도시의 오염된 공기와 소음을 피해 자연 속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국제적으로는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형태를 바꾼 태양 에너지에서 얻는다. 그리고 생명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빛이다.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이 비타민 D를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피부에 햇빛을 쬐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인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햇빛을 피해 실내에서만 지내게 된 것은 최근 100여 년간에 걸쳐 생긴 변화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햇빛은 절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주고 생명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다. 햇빛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햇빛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자연의 무한한 혜택 중 하나인 햇빛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부디 태양과 자연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리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